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계속해서 전기 설비 과외를 하고자 합니다. 네. 동희야,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은 바로 위험 장소의 공사에 대한 이야기야. 이걸 우리가 왜 배우는지 알아? 배워야지. 위험한 곳에 피해 다녀야 되나? 사실 이게 이제 약간 양비론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좋은 점이라는 것은 우리 전기가 그만큼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된다는 거야. 동의가 생각하기에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까? 잘 생각이 안 날걸? 오빠도 그래. 뭐 우리나라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지만 언제나 우리가 이제 공기처럼 무의식결에 전기를 사용해서 그렇지 실제로 전기가 안 들어가는 적은 거의 없어. 하다못해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자가 발전기를 이용해서라도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험한 곳에서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곳에서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규정이 까다로워. 왜냐? 전기 그 자체도 잘못 다루면 위험한데 그 장소도 위험하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규정 같은 것이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겠지.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오늘 강의 내용은 사실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어. 그리고 외워야 할 것도 많을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거 분명히 오늘 배운 데서 전기 기능사 설비 과목에서 한 문제는 꼭 나와. 그만큼 또 시험에 내기 쉬운 게 있어.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겠지만은 이것만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조명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전기의 기호나 그리고 도면에서 쓰이는 그런 것만 공부하고 나면은 이제 설비 과목을 끝으로 모든 전기 기능사 과목이 끝나거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넘는 산이다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설명을 잘 듣도록 하자. 그래. 위험 장소의 공사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 장소를 총 10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어. 물론 이부를 더 세무라면 더 많겠지만 큼직하게 했는데 뭐 폭연성 분진, 화역류 분말 뭐 여기부터 시작해서 터널, 갱도, 이하 유사한 곳까지 이렇게 쫙 있을 때 공통적으로 위험 장소에서 어떤 공사를 해도 되는지 알 것 같아? 동의는? 금속관 공사. 그렇지. 또 있어. 뭐가 있을까? 케이블 공사. 그렇지. 바로 이 두 가지 공사, 즉 금속관 공사와 케이블 공사는 어떠한 위험한 장소에서 해도 돼. 반면에 뭐 합성 수지관 공사, 캡타이어 케이블 공사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데가 있고 또 제2종 가요 전선관 공사, 애자 사용 공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는 어디에서도 써도 좋다는 것을 알고 나머지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우리가 큰 틀에서 보고 나서 하나씩 좀 알아보자. 그래. 자, 이 위험 장소의 공사는 굉장히 외울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포인트만 오빠가 형광펜으로 칠해 줄 거거든. 이것에 대한 이해 같은 것만 하고 외우면은 시험 문제는 맞힐 수 있을 거야. 그래도 좀 차분하게 어떤 그 현장인지에 대해서는 좀 머리 쪽으로 상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먼저 폭연성 분진이나 화학류 분말이 있는 장소, 대표적으로 화학공장 같은 게 있겠고 저기 시내보다는 아무래도 시외 어딘가 한적한 데 있겠지. 그리고 그 공장 자체도 위험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규정 같은 게 까다로울 텐데 이런 공장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그 저압 옥내 배선 공사는 사용 전압이 400V 이하다 했을 거야. 오빠가 설비 과목 처음 부분에 저압 옥내 배선 공사를 이야기할 때 사용 전압과 대지 전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을 거야. 그래서 그때 기억을 다시 되돌려서 보면은 대지 전압은 300V.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용 전압은 400. 가장 높은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지 전압은 땅에 있으니까 300. 가장 낮은 전압이다. 그래갖고 통상 우리가 조합이다 그러면은 대지 전압은 300V가 기준이 되는 거고 사용 전압은 400V가 돼.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압의 기준에 맞아. 예를 들면은 단상 같은 경우 우리가 몇 볼트라 그랬어? 단상은 220, 그치? 그리고 삼상 같은 경우는 380. 통상 이 두 가지가 표준 전압인데 이게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으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만 단어에 의해서 사용 전압은 앞에 4가 붙었으니까 400V 그리고 대지 전압은
그보다 좀 낮은 대지가 땅에 있으니까 300V 이걸 외우고 공사를 하면 돼.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앞서 얘기했듯이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대신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한 거에 의해서 시설을 하라 이런 거야. 그리고 의외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 이제 이런 전선관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서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거든. 이럴 때는 5턱 이상의 나사를 맞아. 꼭 사용해야 된다. 이거 되게 시험에 내기가 좋아. 막 일부러 함정을 넣어. 5턱, 7턱, 9턱 뭐 이런 식으로 5턱이라는 거. 딴 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턱이 나오면 숫자 5를 생각하도록 해. 그리고 개장된 케이블이나 MI 케이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봐두자. 이 MI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저업에서 사용하지. 좀 예습 좀 했나 보구나. 그래.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꼭 알아두고, 당연하지만 이 분진이라는 것은 매우 미세한 가루 형태의 먼지 같은 거거든. 이런 것이 내부에 침투하지 않도록 패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밀봉을 시키라 이런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하라 그러는 거고, 또 하나는 이동 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 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라. 말이 어려운데 이동 전선이라는 게 뭔지 알아, 동아? 몰라. 예를 들면은 이런 화학 공장에 어떤 그 큰 기계가 하나가 있다. 그래, 이걸 그냥 우리가 모터라고 해보자. 모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여기에다 딱 고정만 하고 쓰는 거라면은 여기에다 선을 우리가 딱 고정만 해서 연결을 해도 되겠지. 근데 이 모터를 때에 따라서는 딴 데로 옮겨야 될 때가 있어. 그렇게 쓰이는 것이 분명히 공장에는 있단 말이야. 모터가 됐든 뭐 어떤 설비가 됐든 간에. 그럴 때는 이 전선이 이렇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그만큼 또 따라와 줘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뭔가 고정되지 않은 전선을 가리켜서 이동 전선이라 해. 그래서 이런 이동 전선을 시공할 때는 바로 이걸 사용하라 이런 게 될 수 알고, 또 하나 콘센트나 콘센트 플러그는 시설하지 말도록 해야 돼. 이거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우리 콘센트 같은 거 딱 봐도 구멍이 있잖아. 근데 이런데 이 폭연성 분진이나 화학류 같은 게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꽂았다 뺐다 할 때 조금씩 아크 같은 게 생길 수 있거든. 이 아크랑 분진 또는 화약하고 부딪혀봐. 멍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꼭 알아두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연성 분진이 있는 장소. 앞서 말했던 폭연성 분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폭발 위험이 있는 먼지같이 작은 가루를 말해. 그럼 가연성이라는 것은 불에 타기 쉬운 거지. 그러니까 폭발과 불에 타기 쉬운 거는 좀 다른 거잖아. 그래서 가연성 분진보다는 오히려 폭연성 분진이 더 위험하기는 한데, 가연성 분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거에도 해당돼. 대표적인 게 소맥분, 밀가루잖아. 그리고 전분, 감자가루 뭐 이런 거, 유황 이런 거는 먹지 못해. 어쨌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음식하고 이럴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의외로 폭발 사고가 일어나나 봐. 실제로 오빠도 몇 년 전 뉴스 중에 어느 제분 회사에서 그 사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소매품 같은 거 모은 창고 같은 데에서 폭발이 나가지고 그때 좀 난리가 나서 뭐 소방차 몇 대가 오고 막 그랬던 거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되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또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앞서 말했던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도 가능하지만은 두께 2mm 이상의 합성 수지관을 이용한 공사도 된다 이거야.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아두고,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읽어봐도 되지만 앞서 말했듯이 5턱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나머지는 그냥 다른 것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알아보고, 콘센트나 콘센트 플러그는 시설하지 말도록 하는 게 폭연성이었다면 가연성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완화가 돼가지고 분진 방폭형 보통 방진 구조로 된다. 일반 뭐 시중에 있는 철물점 이런 데선 볼 수 없어. 아마 제조사에 문의를 해갖고 주문 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달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가연성 가스나 인화성 액체 증기가 있는 장소. 대표적인 게 뭐냐, 불에 잘 타는 가스, 우리가 집에서 쓰이는 이런 도시가스 같은 LNG, 혹은 뭐 시골 같은 데나 아니면은 그 자동차에서 쓰이는 LPG. 또 인화성 액체 증기라는 건 대표적인 게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 유증이 계속 이렇게 피어오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유소 같은데, 가스 충전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사를 할 때 어떤 규정을 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 여기서 말하는 프로판 가스라는 게 LPG야, LPG. 그래갖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LPGL이 이제 리퀴드, 액체, 프로판, 피, 가스 해서 LPG가 바로 프로판 가스를 얘기하고, 뭐 에탄올, 메탄올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알코올섬,
그런 거잖아. 알코올도 우리 그 옛날에 알코올 램프 실험해봐서 알겠지만 그냥 열어놓고 있으면 날아가 버리잖아. 그게 뭐겠어? 유증으로 날아간다는 거야. 그런 것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금속관 공사 그리고 케이블 공사를 하되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를 하라 이거야. 캡타이어 케이블이 자꾸 제외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정확히 모를 거야. 알 것 같은데? 왜? 약해서. 약해서. 불에 약해서. 불에 약해서라기보다는 캡타이어 케이블의 거체질이 고무에 가까워. 동이는 그런 얘기를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 기름 같은 거랑 고무랑 닿으면 고무가 삭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실제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취약하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기에서도 또 나와. 5턱 이상의 나사 아주 턱이 5개면은 당연히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고 그리고 이런 가연성 가스가 존재하는 시설에는 모든 기구는 내압 방폭 구조. 이게 뭐냐? 내압이라는 것은 압력으로부터 견뎌내는 능력을 말해. 가스 같은 것도 압이 꽉 차 있는 거 아니야. 그렇고 압력 방폭 구조, 유입 방폭 구조 이렇게 어쨌든 폭발로부터 뭐든지 보호할 수 있거나 이와 동등의 방폭 성능 과정을 사용하면서 이런 것이 이제 진동에 의해서 손삭되지 않도록 접속 부분에 이중 너트나 스프링 와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진동을 방지하라. 뭐 쉽게 말하면 댐퍼 같은 것을 이렇게 두라 이거야. 진동으로 인해서 전기는 접속 불량이 나면은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동 방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위험물이 존재하는 장소,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오빠가 앞서 뭐 휘발유 같은 것도 얘기했지만 이제 여기서 말한 석유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하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면 뭐 경유나 등유 같이 역시나 불에 붙으면은 잘 타는 거잖아. 기타 가연성 위험물질을 제조 또는 저장하는 장소는 역시나 두께 2mm 이상의 합성 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 마찬가지로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하고 이렇게 시공을 하라 이거야.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앞에서 이야기한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오빠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게. 자, 그 다음에 화약고 등의 위험 장소. 화약고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은 거의 볼 일이 없을 거야. 근데 이제 그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한 번쯤 들었을 거야. 그 화약고를 보통 이제 탄약창이라고 해갖고 뭐 영어 약호로 ASP 막 그렇게도 부르는데 오빠도 예전에 군생활 할 때 여기저기 부대를 많이 다녔어. 운전병이다 보니까. 그래서 탄약고도 가는데 탄약고 가면 탄약이 안 보여. 왠 줄 알아? 어딘가 깊숙이 매설하고 부지가 엄청 넓어. 대학 캠퍼스보다 훨씬 넓고. 더 이상 얘기하면은 군사비밀이라 얘기는 안 하는데 화약고 같은 경우에는 전기 설비를 시설하지 않는 게 원칙. 오, 놀랍게도 군대는 이걸 지켜줘. 군대 화약고에 들어가잖아. 전선, 전등 이런 게 없어. 시커매. 그래서 손전등을 들고 가서 더듬더듬 찾고 막 그래. 그런데 백열등이나 형광등과 같은 조명 설비나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기 설비를 할 경우에는 가금 탁상의 금속관 공사나 케이블에 의해서 시설하라. 역시나 여기서도 금속관 케이블.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했던 것보다 더 까다로워. 일단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근데 부득이하게 너무 어두워. 그러면 조명이라도 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전로의 대지전압. 앞서 말했지. 대지전압은 좀 낮은 기준으로 보라 그랬지. 그래서 300V 이하로 하라.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 그리고 전기 기계 기구는 전폐형으로 됐다라는 말이 나와. 이 전폐형이라는 것이 뭐냐? 전체 다 닫혀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야. 그런 것으로 하고 보통 방폭 구조의 것을 사용하라. 이런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마지막에 여기에서도 잘 보면 알겠지만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고의 인입구까지의 배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지중으로 시설을 하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전선은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뭐 전봇대에 싹 걸고 그냥 그렇게 화약고로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연결을 하라는 얘기야. 실제로 그래서 그 앞서 말했던 탄약장 부대에 가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야. 그 흔한 전봇대 같은 것도 안 보여. 대학 캠퍼스까지 광활하게. 근데 곳곳에 화약이 숨겨져 있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 뭐 산유, 알카리루, 염소산, 칼륨, 표백분, 염료나 인조, 비료 공장, 뭐 그리고 우리가 좀 들어본 듯한 게 바로 재련소. 이 재련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써. 이 아연이나 돈 같은 거 이렇게 분해할 때 전기 분해를 하기 때문이라서 실제로 오빠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3, 4, 5kV 즉 34만 5천 볼트로
전기를 수전받는 곳이 저쪽에 그 충청도에 있는 모 재련소라 들었거든. 그만큼 전기를 많이 쓰고 그 외에 전기 도금 공장, 개방용 축전지 등을 뭐 하는 이런 거. 이 축전지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그 전지에서 2차 전지 같은 거 배웠잖아. 그때 이제 무슨 가스 같은 게 발생하고 막 그런다고 들었었지.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쓸 수 있다는 거 뭐였어? 케이블 공사. 근데 여기서는 또 캡타이어 케이블은 포함. 이것도 잘 봐야 돼. 그리고 금속관 공사. 그거 외에 또 두께 2mm 합성 수지관 공사. 하다못해 애자 사용 공사. 그리고 제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 사실상 거의 뭐 규제가 없다고 보여지지만은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막 공사하는 것, 대표적으로 가요전선관 같은 거 이용하고 절연전선 같은 거 이용해서 막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이 플렉시블관이라고 하는 금속재 가연전선관을 써야 된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미세한 차이는 있지.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합성수지관 공사의 경우에는 그 접속 부분을 기밀로 하라. 역시나 이 부분을 잘 막아서 그 관 안으로 부식성 가스나 용액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그냥 읽어봐도 되는데 6번째 항 같은 경우에서도 역시나 잘 봐야 되는 게 부식성 가스 등이 존재하는 장소에서는 계팩이나 과전류 콘센트를 시설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원칙상 이렇게. 왜냐? 앞서 말했지만 콘센트 같은 경우 그 구멍에서도 우리가 전기 플러그를 꽂고 빼는 과정에서도 아크가 생길 수 있고 차단기나 계팩이도 전류를 끊는 과정에서 아크가 생긴단 말이야. 그게 부식성 가스와 접촉하면은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칙상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설치한다 그러면은 부식성 가스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도 된다, 이 얘기야. 이것도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은 이런 걸 내. 그냥 뭐 달달달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이걸 좀만 생각해 보면 맞아, 이런 걸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지.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는 식으로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봐두자 이거야. 그 다음에 불연성 먼지가 많은 장소. 자, 불연성이라는 단어가 뭔지 알까? 불에 타지 않는 거. 그렇지. 불에 타지 않는 먼지. 뭐 정미소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쌀 빻아주는 데잖아. 그런 데가 있고 제분소. 오빠가 앞서 말했던 뭐 밀가루 같은 거 저쪽 인천 쪽에 가면 많이 있더라고. 알고 있나 봐, 동이. 그리고 시멘트 공장. 저기 단양, 매포, 영월. 오빠도 예전에 한참 전국 여행 다닐 때 시멘트 공장 보면은 그 산을 한쪽으로 싹 걸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동기전동기를 이용해갖고 열심히 그 석회석을 캐가지고 뭐 이렇게 그 기차로 옮기고 이런 거 보면서 와, 이게 바로 산업화의 한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여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연성 먼지, 불에 잘 타지 않는 먼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앞서 말했던 어떤 그 폭연성이나 가연성보다도 훨씬 규제가 완화가 되겠지. 자, 그래서 애자 사용 공사도 되고 두께 2mm 이상의 합성 수지관 공사도 되고 금속관 공사도 되고 금속재 가요전선관, 하다못해 금속 덕트, 버스 덕트, 케이블, 캡타이어 다 가능해. 제일 규제가 완화가 됐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어를 딱 보고도 가장 위험한 게 폭연성, 그 다음이 가연성, 그 다음이 불연성. 이 순서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떤 객관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 좀 더 풀기가 쉽겠지. 그렇게 돼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 장소 중에서도 우리 이제 민간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에 대한 공사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전시회, 쇼 및 공연장 및 전기 설비. 동의도 오빠랑 같이 이런 데를 가본 적이 있었을 거야. 대표적인 게 뭐 코엑스 같은 경우에도 뭐 말 그대로 거기가 한국무역전시장이라 그러잖아. 코엑스도 대표적인 전시회 장소야. 그래서 뭐 상시 뭐 웨딩 박람회가 열리고 가구 박람회, 인테리어 박람회 뭐 별의별 게 다 열리잖아. 그런 장소가 바로 그런 건데, 이런 장소에서의 그 전기 공사를 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은 일단은 저하 목내 배선을 하는데 사용 전압이 역시 400V 이하를 하라.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배선용 케이블 같은 경우는 구리단 면적이 1.5 제곱밀리미터 이상, 그리고 전격 전압이 450, 750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 또는 전격 전압 450, 750V 이하의 고무 절연 케이블을 사용해도 된다. 그러고 앞서 말했듯이 이동 전선에 대해서는 계속 똑같아. 고무 절연 클로르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뭐 이런 걸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전시장이 아니라 무대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무대 마루 밑에는 보통 그런 게 있어. 그 플로우 덕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기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 같은 거나 스피커 선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래갖고 뭐 악기 같은 걸 올려놓더라도 거기에 마이크 선을 빼갖고 악기 소리가 이제 그 공연장 안에 크게 들릴 수 있게 그런 게 있거든. 거기에서 사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것을 사용하라 이 얘기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놓고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그 희생자가 많이 생길 수 있어. 그러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는 화재 경보기 같은 거 시설을 하라. 물론 우리 전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직접 이런 거에 관여는 안 해도 되지만은 이런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그리고 기계적인 손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외장 케이블 또는 적당한 방호 정치를 한 케이블을 쓴다. 어떤 게 그렇게 있냐면은 예를 들면 무거운 중장비 전시회 아니면 뭐그 군수품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고 무겁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걸로써 케이블을 밟고 지나가다 보면 케이블이 손상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애초에 외장 케이블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바깥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을 쓰거나 아니면 적당히 방호 정지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여기에는 케이블이 지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케이블 공사를 하라 이거고 회론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를 하고는 케이블의 접속 개선은 없어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중간에서 따지 말라 이거야. 그냥 분전압에서 케이블 하나 땄으면 그냥 그게 그대로 부하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시설하라 이런 얘기고 터널, 갱도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터널 같은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 그리고 갱도 같은 경우는 저기 탄광 같은 데에서 그 석탄 같은 것을 캐려고 쑥 들어가는 걸 말하거든. 영어로 말하면 마인이라 그러지. 그런 데 같은 경우에 시설을 할 때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 이때 사용하는 공사는 금속관 공사 그리고 케이블 공사 이 기본적인 거는 있어. 그 외에 제2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가 되는데 그리고 합성수지관 공사 그리고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 애자 사용 공사 그랬는데 중요한 건 역시나 캣타이어 케이블은 사용하지 말라 이 얘기야.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연전선을 말해. 그 절연전선을 에다에 이렇게 싸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그 다음 터널 같은 경우 있잖아. 터널 같은 경우에서 이제 사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사용 전압이 400V 이하, 저압 전구선은 단면적 0.75제곱밀리미터. 굉장히 가는 선이지. 이거 진열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 선이야. 또는 그 300V의 편조 고무 코드 또는 0.61kV 이거 앞다 계속 얘기했던 이동전선에 사용하는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캣타이어 케이블 같은 것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터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니까 그냥 아무 케이블이나 갖다 쓰면 된다 생각하겠지만은 아니야. 이렇게 규정에는 이런 걸 써라 그러는데 보통 이런 데는 이제 캣타이어 케이블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타 특수 장소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하다기보다는 좀 특수한 장소.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일반적이지 않은 곳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저압 5개 조명 시설 이거는 우리가 잘 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요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은 막 옥상이나 아니면 그 아파트 외벽에 예쁘게 조명 같은 거 많이 달아놓잖아. 그런 거나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집이 좀 돋보이게 하려고 뭐 정원 같은 데에서 집을 비치는 조명 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해. 그런 걸 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먼저 가공전선 즉 전봇대에서 오는 전선이나 또는 지중전선 땅속으로 오는 전기 자체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야. 결국에는 뭐 지중으로 꼭 할 필요도 없고 전봇대에서 꼭 딸 필요도 없어.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건 좀 지켜주자 이거야. 자,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로 하라 이 얘기가 뭐냐. 삼상 380V를 쓰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근데 실제로 삼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명을 활용하는 경우는 오빠가 봤을 때 그 무슨 큰 공연장 같은 데 쓰이는 아주 특수한 조명에는 거의 단상이야. 단상인데 막 10km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기는 있어. 삼상 자체는 조명에 특화되기보다는 전동기에 특화되어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거의 쓰는 걸 못 봤는데 왜 그렇게 쓰냐면은 이 조명도 굉장히 밝으면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럼 그 냉각팬이 또 돌아가야 돼. 근데 그 냉각팬이 좀 용량이 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삼성을 쓰는 경우는 봤어도 일반적으로 잘 안 쓴다 보면 돼. 자, 그래서
300V 이하, 즉 단상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 전선은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절연전선, 그리고 애자 사용할 때는 DV를 제외해서 사용하라. DV가 뭔지 기억나? 2인용. 그치, 인임용 전선을 얘기해. 그래서 애자 사용할 때는 DV를 제외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러고, 애자 사용 배선을 할 때는 지표상 1.8m 이상인 곳에 하란다. 왜냐? 애자 사용 배선을 한다는 것은 따로 이렇게 전선이 눈에 보여, 절연 전선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닿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사람 키보다 높은데 이렇게 놓아라 그런 얘기고, 그에 뭐 금속관, 합성 수지관, 케이블 배선을 해도 되지만은 이에 대해서 어떤 높이 규정은 따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진열장 안에 배선 공사. 진열장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귀금속 가게 같은데 보면은 앞에 진열장 있고 그 진열장 안에도 이제 조명 같은 것을 놔서 보석 같은 게 더 반짝이게 보이고 막 그런 공사를 하거든.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 전압이 400V 이하, 앞서 말했던 대지 전압 300V가 아니라 사용 전압 400V 이하로 저압 옥내 배선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조명 자체가 뭐 엄청 밝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열장 안은 은은하게 비춰줘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류가 그렇게 많이 흐르질 않아. 그래서 단면적 0.75제곱밀리 이상의 코드라는 거는 코드선이라고 또 있어.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면 된다 이거야. 옥내 배선 공사에서 사용하는 전선은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써야 되지만은 이 진열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크기도 작기 때문에 그렇게 굵은 전선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좀 이게 완화된 0.75제곱밀리미터 이상이라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목재나 석재, 뭐 대표적으로 또 유리 같은 게 있었겠지. 이런 것이 이제 그 피복의 그 비닐 같은 것을 손상, 즉 뭐 벗겨내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게 이렇게 적당한 기구로 붙여야 된다는 거고, 전선에 붙인 정가라간이는 1m 이하로 하라. 그러니까 너무 멀찍멀찍 띄어트리지 말고 좀 딱딱딱딱 그 좀 조밀하게 붙여주는 식으로 하고, 뭐 거기에다 이제 무게 같은 것을 많이 달아서 괜히 전선이 깔리지 않게 하라 그렇게 보면 돼. 그리고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 공사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동 기중기, 자동 청소기, 그 밖에 이동하여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 기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건데, 가만히 이걸 읽어보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 이동 기중기란 건 뭐야? 기중기가 크레인을 말하거든. 그 크레인 같은 건데, 이게 한 장소에서 그냥 어떤 것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소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또 옮겨갖고 이렇게 하는 녀석이 있어. 그런 게 있고, 자동 청소기가 한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 뭔가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줘야 되잖아. 그런 식으로 이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해. 이런 것에 이 저압 접촉 공사를 할 때는 바로 애자 사용 공사로 되고, 버스 덕트 또는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읽어보는 게 좋을 거야. 그래.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간다. 전기 울타리 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전기 울타리라는 거 도시에선 정말 보기가 힘들어. 보통 이제 시골에서 그 논이나 밭이 갖추신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농작물을 캐는데, 수확할 때가 되면은 어디서 멧돼지 같은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해칠까봐 그 논이나 밭 울타리를 전기를 흐르게 하는데, 간혹가다 그런 소식이 나. 이 울타리에서 사람이 감전되는 경우가 있어. 뭣도 모르고 뭐 서리하러 들어가다가. 그래서 원래는 이 전기 울타리에 이게 전기를 줄 때는 펄스 전압이라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딱 쏘고 사람을 기절할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해서 작품이 나오는데, 이거 갖고는 멧돼지 애들이 끄떡도 안 하고 그냥 돌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불법으로 개조해서 우리가 쓰는 무시무시한 조류 220V를 공급을 시켜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 근육이 수축돼서 움직이지 못하고 감전되게. 물론 멧돼지도 잡지, 하지만 사람도 잡을 수 있어서 뉴스에 가끔씩 나와. 어쨌든 그게 바로 전기 울타리 또는 전기 목책이라 그래.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사용 전압과는 좀 달라. 자, 울타리 같은 경우는 사용 전압이 250V 이하가 된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알아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전선은 2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돼. 왜 경동선을 사용했는지 알까? 튼튼한 거야 돼. 그치? 울타리잖아. 울타리라는 것, 즉 펜스라는 것은 어느 기계적인 충격에 의해서도, 즉 멧돼지가 들이받아도 쉽게 끊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튼튼한 경동선을 사용한다는 점. 뭐 그리고 당연한 거이겠지만은 이 접지 공사 같은 것도 반드시 해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은 불필요한 전류로 인해서 또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감전이 됐을 때도 그 전류를 흘려보내고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접지공사는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통신호등의 시설. 우리가 무심코 이렇게 이제 도로를 보면 항상 볼 수 있는 게 신호등이잖아. 당연하지만 이것도 전기가 없으면 작동을 못해. 이 신호등 같은 경우에도 사용 전압이 기준이 좀 달라. 300V 이하여야 된다. 달리 말하면은 380V로 이렇게 신호등이 움직이지는 않아. 삼성 신호등 봤어? 삼색 신호등은 봤어도 없을 거야. 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인하선은 지표상 2.5m 이상 높이 시설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 인하선이라는 게 뭔지 알까? 모르겠어. 인하대학교는 아는데 인하선은 처음 듣지. 인하대학교의 인하는 인천 하와이의 약자인 거고, 인하선이라는 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안 쓰는 말인데 일본에서 온 말이야. 이것도 그래.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도로에 신호등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전선 자체가 어떻게 되냐, 보통 이 신호등에 기둥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즉 지중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물론 근처에 전봇대가 있더라도 전봇대에서 바로 이렇게 내리지는 않고 전봇대 자체에서 그 신호등 패널 같은 게 있거든. 글로 이렇게 보내면 거기에서 이렇게 분기를 해서 하는 거라서 겉보기와 달리 생각보다 굉장히 전기 설비로서는 좀 짜임새를 갖췄다 보이면 돼.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하선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선 자체가 2.5m까지는 노출이 되더라도 그 아래쪽은 이렇게 숨겨놓으라 이거야. 사람들이 팔이 닿아서도 안 되고 뭐 끊어버리면 안 되잖아. 신호등 열심히 이렇게 불 켜줘야 되는데 이게 딱 끊어버리면은 자동차도 난리 나게. 그래갖고 충분히 높게 하라. 그리고 제어 장치의 금속재 외함은 접지공사라. 방금 말했잖아. 이 패널 같은 거 이거 보통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만질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는 접지공사를 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마지막 전기 부식 방치의 시설 기준. 부식이라는 건 뭐겠어? 녹쓰는 거. 그치, 녹쓰는 거. 근데 이게 녹쓰는 건 철에 대한 이야기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로 하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두자. 지금 전부 다 사용 전압이 다 달라. 그래서 각각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고, 그리고 녹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수분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 부식이라는 것은 부식이라는 게 수분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기 부식 장치 같은 경우는 수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표적인 게 지중해 시설하는 경우에는 75cm 이상. 지중이라고 매설한다. 이게 뭐냐? 땅 속에도 수분을 머금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75cm 이상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수중에 시설할 때는 그 주위에 1m 안에 임의전과 전이차는 10V를 넘지 않게 하라. 그게 뭐냐면은 최대한 전압의 차이가 크지 않게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용 전압 같은 거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역시 객관식을 내기 좋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사용 전압 같은 건 우리가 외워두자. 그래. 자, 여기까지 공부하느냐 고생이 많았어. 위험 장소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특수한 장소 공사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여튼 이런 것은 사실 이제 실무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시방서 같은 게 있어. 그럼 거기에 또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 우리는 이제 자격증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대충 이런 게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뭐 앞으로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좀 마음가짐 같은 게 생기잖아. 그런 것에 주안을 두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뭐 달달달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라. 이게 좋다. 자, 그래. 다음 시간에는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조명은 어떻게 보면 동의가 보기에는 좀 되게 친근할 거야. 그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기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래. 좋아. 여기까지 공부하는 수고 많았고,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